안녕하세요. 사자들입니다. 사자들? 네. 자, 오늘도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결혼 3년차 여자입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과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딩크족? 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아이가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딩크였던 거예요, 그러면? 네, 말을 바꾼 거죠. 귀엽지 않냐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아기가 귀엽지 네네. 않냐고. 계속 이제 남편이 이제 귀엽지 않냐 하면서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임도 안 하려고 하고 계속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 합의하지 않았냐, 왜 마음이 변했냐 물어보니 저하고는 결혼하려고 딩크인 척 한 거라면서 자기가 많이 도울 테니 아기를 낳자고 합니다. 거짓말로 결혼한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아, 이혼? 네, 혹시 이런 이유로도 결혼이 가능한가요? 이런 이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네. 일단 내용 중에서 너무 황당한 네. 게 아이를 귀여워서 낳겠다고. 아, 귀여우시죠?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꿀팁이- 많아요. 아니, 귀여워서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러면 귀여운 많은데. 게 뭐 아기만 귀여워요? 뭐 강아지도 귀엽고 귀여운 거.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저도 이제 말 바꾼 애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나를 닮은 귀여운 애를 낳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닮은. 이게 귀엽지 않겠냐? 이거는 나를 닮아서 귀엽지 않겠냐? 이런 왜 얘기. 웃어 지금? 그거 그렇게 생각했나 보지. 제 아내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요. 아, 뭐라 그랬어요? 뭐. 저를 닮은 귀여운 아이. 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을. 그러니까. 근데 3년 차잖아요. 네. 3년 차면은 3년 동안은 딩크로 하기로 하고 서로 합의를 하고 피임하면서 잘 지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사실 마음이 변했다. 음. 그래서 좀 너를 설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음. 여기 사연에서는 결혼하려고 딩크인 척한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는 그것도. 좀 아이가 귀여워서 낳겠다는 건 좀 너무 가벼운 생각인 것 같고 아이가 의미하는 바가 훨씬 많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뭐뭐인 척, 딩크인 척을 하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는 게 결혼을 역시 너무 또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출산도 가볍게 생각하고 어. 결혼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들 이거를 잘 이 정도 문제는 해결을 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과한 게 아닌가. 나는 경우에 따라서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여자분이 심정이 그러니까 진짜 이혼까지 하고 싶을 정도 생각이 드는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게 딩크라고 하더라도 둘 다 강력한 딩크가 있고 그치. 사실 여기처럼 어느 한쪽이 강력하고 어느 한쪽은 한쪽은 이제- 상대방을 좋아해서 맞아. 맞춰주는 딩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남자가 강한 딩크일 때는 여자가 좀 임신을 원한다고 해도 맞아.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맞아. 사실 이렇게 이렇게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긴 한데 아무래도 특히 양가 부모님들의 시선이 너희 왜 아이를 안 갖니? 라고 했을 때 그 뭐 시댁에 갔는데 며느리가 저는 갖고 싶은데 남편이 갖기가 싫대요. 아니면 뭐 처가에 갔을 때 나는 갖고 싶은데 남편이 갖기가 싫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랑 나는 갖고 싶은데 와이프가 갖기 싫대 아니면 처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좀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 생기는 분란의 크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여자가 딩크가 강력하면은 배우자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강력한 딩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딩크를 줄 알고 했는데 결혼을 했겠죠. 근데 속았어. 알고 봤더니 속은 거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분란들, 시댁에 가서의 설명, 처가댁의 설명, 이런 주변에 이런 것들을 나는 남편을 잘 골라서 겪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다시 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분란들을 견뎌낼 걸 생각을 하면은 그 괘씸함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맞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직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딩크가 결국 더블 인컴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남성, 여성 부부간의 사회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임신과 출산이라는 걸 하게 되고 양육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만큼 여성으로서 직업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제 뭐 손실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서 감당이 어려운 측면들이 심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이혼까지 고려하겠다는 이분 심정이 이해는 충분히 가죠. 근데 이게 그렇게
그게 이혼 소송의 사유가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와이프가 남편이 마음이 변한 게 너무 괘씸하다고 이혼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이혼을 인정하는 주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너 때문에 이 결혼이 문제가 생겼으니 너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원치 않는 상대방한테 이혼을 강제하는 행위, 소송을 통해서 에 해당하려면 민법은 6가지를 정해놓고 있어요. 말씀하신 6번째가 제일 포괄적인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라는 건데 결국 그거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냐라는 거를 건 바이 건으로 판단을 판사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당될 건가 안 될 건가에 대해 판단을 하려면 과거 판례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떠오르는 가장 유사한 판례는 불임. 임신을 알고 보니 결혼을 하고 알고 보니 아내가 임신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을 우리 법원은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설령 아내가 속이고 미리 했던 알고 있었더라도 불임인 걸 알고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 그래도 이혼 사유로 일방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책임으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할 거야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당에 지금 이 딩크라고 하기로 했는데 결혼해서 임신을 하자고 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바꿨기로써니 일방적 이혼 사유가 된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 때 아이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인지를 생각을 잘 안 하고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가미 쌤이 귀여운 걸로 아이를 가져라고 놀라셨는데 저는 그걸로 놀랐다는 게 놀라운 게 그렇게 아이를 갖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그 별 생각 없이. 그 생각 하나만으로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는 생기는 순간 아이가 없던 삶으로 절대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절대. 그런 엄청난 비가역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는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게 없는 옵션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딩크를 결정하는 커플도 어느 순간에는 이 딩크라는 결정이 비가역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딩크를 갖기로 결정한 사람 대부분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아이를 낳음으로써 생기는 그 수많은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도 있어요, 사실. 근데 딩크라는 결정에 대한 책임도 어느 순간 따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이 폐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한 40 중반 되면 폐경까지 되지 않더라도 아이 임신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은 그때 가서 아이 갖고 싶어지면 그치 이제 선택의 이제는 스택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딩크도 뭐 입양이라는 과정도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귀여운 꼬물꼬물. 아, 근데 그게 입양한 아이는 귀엽지 않아요? 나를 닮은 나를 닮은 꼬물꼬물. 나를 닮아 귀엽다 그런다니까. 나를 닮은. 제 주변에 딩크였던 커플들이 아이를 가진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딩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 진짜 일단 아기를 아예 넘어가면 아이를 영영 못 갖겠네 싶어서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욕했던 다른 사람들처럼 서둘러 아이를 그냥 갖더라고요. 황급하게 쫓겨서. 그래서 뭐 양쪽 다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 좀 진짜 심사숙고를 하고 본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원치 않는 임신을 강요하는 거는 폭력이죠. 네. 저는 일정 부분 사연 주신 분의 남편이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출산과 양육이라는 건 부부 공동의 몫이고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원하니까 너가 나한테 쫓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가 키우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건 우리 와이프가 알면 나를 엄청 욕할 것 같긴 한데 임신과 출산과 양육은 어찌됐건 서로 깊이 있는 고민과 상호 간의 충분한 이해하에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게 네. 빠른 시간 내에 네. 이야기가 약간 산으로 가긴 했지만 제가 너무 산으로 가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정도대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사장이었습니다.